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의 총무 백유환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오늘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현장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총 2강으로 오른쪽 복부 통증에 대한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바른송내과 이승현 원장님께서 우하복부 통증에서의 초음파 활용에 대해서 해주시겠고, 두 번째 강의는 우리내과 손준영 원장님께서 우상복부 통증에서의 초음파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선우 원장님께서 증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현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송내과 이승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우하복부 통증에서의 초음파 활용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 주로 중수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하복부 통증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지하의 오리진일 수도 있고, 또는 유럴로지 오리이거나 또 부인과 쪽 오리진일 수도 있고, 문헌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런 비슷한 질환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내과 의사가 먼저 임상에서 맞닥뜨리면 이 사람이 앞배일까 아닐까가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배를 진찰하다가 아펜덱토미 자국이 있으면 왠지 좀 반갑기도 하고요. 앞배는 제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앞배를 먼저, 그것도 좀 초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볼 수 있을까 기초적인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배 초음파가 왜 어려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앞배 초음파가 상당히 좀 벽이 높다고 느껴지는데, 이유는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앞배의 위치가 너무 다양하다, 찾기가 참 어렵다. 두 번째, 이런 문은 하려면은 일단 완전하게 다 봐야 된다. 시칼 베이스부터 해서 앞배 팁까지 완전히 전 앞배 자체를 다 확인해서 인플레메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간혹 가다가 보면 시칼 베이스에만 인플레메이션이 있거나, 또는 앞에 팁에만 인플레메이션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내가 앞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앞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초음파에서 어떠한 질환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일까, 또는 유럴로지 오리진의 유리나리 스톤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초음파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줄 수 있어야 앞에 초음파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제 심정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면허는 땄는데, 도로로 나왔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법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자, 앞배 초음파는 문헌에 따라 다양합니다. 우리 김대현 원장님 책에도 보면은 아마 펠빅 타입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브시칼이나 포스트 일리알 타입이 많은 순서로 되어 있고, 심지어 앞배가 아니라 시쿰조차도 우상복부에 가서 박혀 있는 수도 있고, 펠비스에 와 있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이누스 인버수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앞배 위치에 대한 연구자에 따라서 빈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배 다른 연구를 보면 아마 문헌상에서 제일 오래된 연구 자체는 1933년에 이제 아마 해부학적으로, 그 당시에는 소노나 CT라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부검예를 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은 이때는 파라콜릭이나 레트로콜릭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펠빅 타입이 두 번째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이제 여러 가지 CT와 같은 모델리티가
발달되고 이를 위한 연구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입니다만 타입 3가 레트로 시칼이거나 레트로 폴링 타입이 제일 많다. 또한 두 번째가 이제 그 소아스 머슬 위쪽으로 주행하는 파라시칼이거나 포스트 일리알 타입이 두 번째로 연구되고 있어서 앞선 우리 그 김대현 원장님의 저서에 나온 연구와는 조금 다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펜딕스의 로케이션 또한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MDCT를 이용한 연구에서 보면은 142명의 예에서 보면은 앞배가 맥버니 포인트에 정확하게 있었던 경우는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맥버니 포인트에서 3cm 이내에 있는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5cm, 3cm를 벗어나서 5cm는 한 3분의 1 또한 5cm 이상 그 위치 5cm에서 떨어져 있는 5cm보다 멀리 있는 경우가 또 한 3분의 1 정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저희들이 초음파를 할 때 어느 부위부터 볼 것인가 당연히 맥시멀 텐더 포인트부터 봐야 되겠지만 초음파를 할 때 어느 정도 어느 부위부터 볼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또한 서전이 수술을 할 때 3cm 이상의 거리가 수페로 인피리어 디스턴스가 3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앞배가 서전들이 인시전을 넣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것 중에서 앞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소노 문헌상에 나온 발표 초음파의 테크닉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유명하게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점진적인 압박법이 소개되어 있고요. 1986년도에 발표된 문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버드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펠빅 쪽에서 위로 점차 올려가면서 컴프레션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시술자 검사자의 손으로 환자의 복벽 그 후측을 누르면서 그러니까 프로브로는 앞쪽을 누르고 손으로는 왼손으로는 뒤쪽을 누르면서 앞뒤를 같이 압박하면서 보는 방법 그리고 환자를 왼쪽 옆으로 돌아 눕히면서 보는 방법 또한 통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오비전 환자들에게서는 저주파 탐촉자로 초음파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초음파를 탐촉자를 압박을 하면서 보는 이유는 일단 노멀 바울을 글랩스 시키고 그래서 프로브와 앞배와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서 좀 더 해상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바울, 특히 터미널 일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밖으로 밀어내고 또한 그 바울 가스 자체를 또 밀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펜디사이티스,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의 경우에는 앞배가 이게 움직이지 않고 눌러도 이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월이 두꺼워져 있고 다이아미터가 6mm 이상 이런 뭐 여러 가지 아펜디사이티스의 기준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시쿰이 유리나리 블레더 옆에까지 그리고 펠비스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탐촉자로 봐도 앞배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촉자를 펠비스에 놓고 그리고 위쪽으로 컴프레션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앞배가 버테브럴 바디 앞쪽에 위치하거나 소아스 머슬의 메디얼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로라인 시쿰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그레이디드 컴프레션을 하면서 시쿰과 아펜딕스를 눌러서 소아스 머슬이나 또는 버테브라 바디 앞쪽으로 위치를 시키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티리어 매뉴얼 컴프레션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프로브는 복벽 앞을 누르고
왼손 검사자의 왼손으로는 환자의 복벽 뒤를 누르면서 그 프로브와 앞배와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오비지한 환자거나 근육이 두꺼운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겠고, 같이 누름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레트로시칼 스페이스 또는 레트로콜릭 스페이스를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그리고 좀 더 소아스 단축시킴으로써 프로브와 소아스 머슬의 엔티리어 마진까지를 거리를 단축시키면 이와 같이 깊은 곳에 심부에 위치한 C콤 앞에서 이와 같은 펠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자를 왼쪽 레프트 오블리크 포지션으로 돌아눕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주로 앞배가 C콤 뒤쪽으로 레트로시칼 아펜딕스에서 유용한 방법이 되겠고, 환자를 돌아눕히면서 돌아눕히게 되면은 C콤과 터미널 일령이 소아스 머슬의 메디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레트로시칼 스페이스를 줄여줌으로 좀 더 좋은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션을 체인지하기 전에서는 단순 수파인 포지션에서는 이와 같이 C콤 주변으로 그레이디드 컴프레션을 해도 앞배가 보이지 않았지만, 포지션 체인지 후에는 C콤이 메디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와 같이 아펜딕스가 C콤 뒤쪽에서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대로 되게 오비즈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펠빅 캐비티 안에 앞배가 위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는 그 사운드가 깊은 곳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펠빅 캐비티 내에 있는 앞배 튜블러 스트럭처의 앞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이와 같이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사용하였을 때는 주변에 펫 인필트레이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로우 프리퀀시 주로 5MHz 이상의 이하의 로우 프리퀀시 울트라 사운드로 보았을 때는 이와 같은 펠빅 캐비티 내의 플루이드 컬렉션과 함께 펫 인필트레이션과 함께 앞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헌을 한번 찾아보았었는데 예전에 나온 문헌 중에 3단계로 초음파를 하면은 좀 더 좋다. 우선 수파인에서 우선 관찰을 하고, 관찰되지 않는다면 레프트 포스트 오블리크 포지션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히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수파인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음향창이 새로 생기면서 앞배를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보았더니 그 전에 비해서 앞배가 관찰되는 소노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이와 같이 52%로 늘었고, 또한 CT를 소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T를 다시 한 번 더 찍어야 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소노만으로 아펜디사이티스를 진단하는 경우도 약 85% 이와 같이 좀 더 증가된 정확도를 보여서 한번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 문헌상에 문헌을 안 보셔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말 앞배는 어떻게 초음파에서 보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앞배는 여러 가지 층 구조가 유지되어 있고 길쭉하게, 그리고 팁은 막힌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트랜스버스 섹션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약간의 타원형 오보이드 쉐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펜디사이티스에서 프라이머리 사인으로 관찰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 전벽에서 후벽까지의 세로자 투 세로자까지 확인을 해서 6mm 이하가 정상인데 6mm가 넘어가게 되면 아펜디사이티스 가능성이 있고,
그 기준을 7mm로 두게 되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고 보통 6mm 이상에서 7, 8mm까지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시멀 텐더 포인트에서 앞배가 두꺼워져 있는 소견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앞배 위에서 프로브로 압박을 해도 앞배 모양이 오버헤드 쉐입이 아니라 라운드 쉐입을 유지하게 되겠고 때로는 큰 그 아펜디콜리스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위소견만으로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컬러 도플러를 이용하면 앞배 주변으로 해서 앞배 주변으로 해서 베스큘러리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베스큘러리티가 떨어져 있다든가 또는 증구소가 이게 소실된 경우에는 갱그레너스 체인지가 왔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배 자체가 아니라 그 앞배 주변 조직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앞배 주변 조직에서도 팻 인필트레이션으로 인해서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게 되겠고 때로는 플루이드 컬렉션이나 앱세스가 관찰되기도 하고 당연히 림프노드가 커져 있겠고 앞배 주변으로 플루이드 컬렉션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바 내용을 한번 다시 요약해 보았습니다. 앞배를 아펜디사이티스냐 아니냐 확인할 때는 끝에서 끝까지 아마 상복부 초음파할 때도 from end to end라고 하는데 아마 앞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배에서 아펜디사이티스 초음파를 했는데 폴스 네거티브가 나왔다. 일단 원인은 경험 부족, 실력 부족이 제일 먼저겠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보는 방법이 해결책이겠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아주 숙련된 검사자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폴스 네거티브가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그 앞배 위치가 좀 보기 어려운 곳에 있었다. 메트로시칼이나 펠비스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환자가 되게 오비스였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꼽히고 있고 또한 팁에만 있는 앞배가 아주 포칼하게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놓칠 수 있겠고 이미 갱그리너스 체인지가 와서 앞에 맥시멀 다이아미터라든가 그 중구조가 이제 파괴된 경우에 있어서는 또 앞배를 놓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포퍼레이션 된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이제 줄어들어서 놓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폴스 네거티브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스 포지티브의 경우에 있어서는 터미널 일리움을 잘못 알고 앞배로 생각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다른 튜블러 스트럭처들을 앞배로 오인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한 아펜딕스 자체의 인플레메이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그 인플레메이션이 앞배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크론 디지즈 일부에서는 아펜디큘러 인발브먼트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엔테로콜라이티스라든가 다른 튜머러스 컨디션에 의한 경우 월티크닝을 앞배로 오인한다든가 또는 페리토나이티스 이런 경우에서도 역시 그 앞배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는 말씀드린 바대로 장막층에서 장막층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보통 6mm 이내지만은 중수염일 경우에는 7mm 이상 6, 7mm 사이는 이퀴버컬 존이긴 한데 만약에 이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만으로 앞배를 진단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세컨드리 체인지 예를 들어서 도플러 초음파를 해서 베스큘러리티가 증가되어 있다든가 다른 그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타겟 사인이라고 해서 안에 그 이와 같이 타겟처럼 보이는데 내부에 그 플루이드라든가 이게 앞배 안에 컨텐트가 들어있고 그 밖에 이제 뮤코자, 서브 뮤코자가 하이퍼에코익 링을 형성하고 있고
머슬 레이어는 당연히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타겟 사인이 관찰되면 또 앞배를 시사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니까 이제 월 스티크니스, 이데마이한 월 스티크니스가 생기겠고, 보통은 2mm 이내이지만은 전벽 또는 후벽에서 이와 같이 미코자에서 장막층까지, 세로자까지 스티크니스를 재봤을 때 3mm 이상이면은 이 또한 아펜디사이티스를 시사하는 소견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약해서 보면은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는 6mm 이상, 그리고 뮤코자 월 티크니스가 2mm 이내는 6mm 이내, 2mm 이내가 정상인데 이를 벗어나면 일단 아펜디사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탐촉자로 눌러보았을 때 컴프레션이 되는가, 컴프레션의 모양이 찌그러질 텐데 찌그러지지 않는다면 앞배를 시사할 수 있지만 폴스 네거티브 원인으로서 말씀드린 바대로 만약에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마 퍼포레이션이 되어버렸으면 이러한 컴프레서빌리티가 있는 것으로 눌렀을 때 모양 변화가 찌그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플러를 컬러 도플러를 되어 봤을 때 앞배 또는 앞배 주변에서 이게 베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약 센시티비티가 한 87%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이와 같이 베스큘라리티가 증가된 경우에 앞배를 의심할 수 있고, 도플러 시그널 반대로 감소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트라루미널 프레셔가 이미 퍼퓨전 프레셔보다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퍼퓨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곧 갱그레너스 체인지가 왔거나 또는 갱그레너스가 곧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이 있다고 아펜디콜리스가 있다고 모두 다 아펜디사이티스는 아니지만 약 30% 정도에서 아펜디사이티스 현재 30% 정도에서 이와 같은 아펜디콜리스가 관찰되게 되고, 이와 같이 컴플리케이티드 반응성이거나 괴저성이거나 천공성일 경우에 있을수록 아펜디콜리스의 분석이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수 내강의 분석과 앞배 내 가스나 피칼리스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상에서는 가스는 고에코이지만 좀 불균질하고 또는 세그멘탈하게 보일 수 있겠고, 앞배 내에서 또한 후방 음영이 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오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펜디콜리스가 있으면서 포스티리어 월이 관찰되지 않지만 가스 같은 경우는 후방 음영이 관찰될 수도 있고, 또한 탐촉자로 또 눌러보았을 때 에어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반면 또 피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보다는 훨씬 더 에코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후방 음영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아펜디콜리스와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견으로 아펜딕스 주변으로 팻 인필트레이션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레이스 초음파에서는 주변에 그 하이퍼에코이가 팻이 또 관찰되게 되고, 또한 도플러 초음파에서는 이 주변으로 인필트레이션과 함께 베스큘리티가 증가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년 때 신동호 원장님께서 수술하신 정면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한 9mm 정도, 그리고 타겟 사인이 잘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월 티크니스는 따로 측정하시지 않았는데 아마 증가되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선생님, 그러면 아펜딕스를 이제 커져 있을 때 아키트 앞배라고 진단하려고 하면 가장 키포인트 크라이테리는 세컨더리하고 프라이머리 구분하는 키포인트 크라이테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맥시멀 아우터 다이아미터겠고, 두 번째 월 티크니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컨더리 때도 사실 다이아미터 커지고 월 시크니스가 좀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페리아 이플랜 팻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구분하는데 뭐 다른 가능성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임플란트 펫이 있으면은 일단은 세컨다리보다는 프라이머리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베스큘라트 증가돼 있으면은 더 그런 게 안 많겠나. 혹시 다른 생각이 혹시 있어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소견이거든요. 근데 간혹 5mm 열에 대해서도 앞에가 그 앞에 있었어요. 월에 이렇게 임플란트 펫이거나 앞에 월이 바스큘 증가돼 있으면은 5mm라도 크레테는 안 맞지만 5mm라도 아큐트 앞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텐더니스도 예. 소아하고 성인하고 앞에 다이메터 크라이테리언 차이가 없는 거로 예. 돼 있죠. 네. 소아가 앞에가 생각외로 크다. 이거는 보면은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앞에 자체가 다이아미터가 더 큰 걸로 돼가 있는데 저도 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환자는 제 기억에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병원에서는 이제 기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바스큘라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안 그리고 바깥쪽에도 이제 바스큘라티가 잘 안 보이는데 MVI 쓰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앞에 할 때 MVI 쓰면은 이제 도움이 되시는지. 그건 뭐 앞에뿐만 아니라 다이버티클라이티스나 다른 쪽에서도 혹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앞에서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MVI도 아마 저희들 지금 뭐 아주 초창기인데 지금 우리 리버에도 보면 아직은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대를 MVI로 디퍼렌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퍼렌셜보다는 이제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는 센시티비티가 더 높을 가능성이 너무 있어서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그 블러드 플로우를 보는 데 있어갖고 우리가 그다음 도플러 칼러 도플러 잘 안 보일 때 MVR을 해갖고 보면은 혹시 바스큘라티 증가가 임플란트 테스트 바스큘라티 증가가 혹시 잘 보이는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정영수님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잘 보이면은 기계를 한번 바꿔보고. 캐논으로. 뭐 다리 준비를 할 때 바스큘라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케이스가 없으면 잘뭐 그거 컬러 벨로시티 스케일도 낮춰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제 MVI 있는 이 포티스인가 데모를 해봤는데요. MVI가 MVI가 되게 슬로우 플로우도 보고 이래서 그렇죠. 예. 앞에 쪽에 조금만 뭔가 움직인 게 있어도 이게 좀 자동 같은 게 스티비티가 생기더라고요. 높을 것 같고 앞에 쪽에 좀 하기 어려운 MVI가 저희가 그때 이제 교토에 갔을 때 예. 그때 이제 MVI 회사마다 다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때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메디슨이었는데 이렇게 메디슨에서 MVI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옆에 있던 이제 일본 그 펠로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비웃더라고요. 메디슨 아주 기술이 맞죠. 지금은 많이 많이 뭐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명강의 감사합니다. 비세랄 페인, 중수염 아주 초기 호소할 때 어펜딕스가 정상으로 관찰될 수 있을까요? 증상이 애매할 때 1, 2주 추적 검사 후 보면 어펜딕스가 부어 있는 경우를 경험해서 여쭙니다. 어떻게 뭐 이게 초기에는 조금 얼리 어펜디사이티스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감별이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있던 것 같다. 그래도 좀 조견쌤 대답해야 되겠는데요. 많이 했어요. 아니 경험 별로 없는데 얼리 아펜디사이티스는 구분 안 되죠 뭐 정상하고 구분 안 되는데 조견쌤 마이크로. 그 얼리 아펜디사이티스가 있을 때는 뭐 그 저병학 텐데니스가 없으면은 초파상으로는 이제 노말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근데 이제 저번에 예전에 한번 김대현 쌤 강의하실 때는 그때 바스큘라리티가 좀 더 도움이 된다. 물론 기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해보면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주 초기면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펠로우를 하든지 뭐 CT 찍어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 모양은 정상 어펜딕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충수형 타겟 사인과 어떻게 다른지. 타겟 사인 그냥 컴프레션 그 노멀 앞에도 타겟 사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타겟 사인은 마일드 컴프레션 할 때 타겟 사인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죠. 컴프레션에도 이게 예. 납작 안 해지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동그랗게 유지되면은 그게 예, 앞에고 예. 컴프레션 되면은 그거는 앞에가 그 아니죠. 타겟 사인 자체는 다 보이는 거야. 그렇죠, 네, 보일 수 그렇죠. 있죠. 정상 앞에도 보이죠. 거기 이제 타겟 사인이 아니고 타겟 사인이 맞는데 거기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적절한 압박에도 동그랗게 보일 때 그렇죠, 그렇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앞에가 노말일 때는 타겟사에 보이도 이렇게 동그랗게 안 보이고 약간 오발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질문이 많이 그거로 많이 오네요. 스마트폰으로 아니야 이거 두 개. 두 개, 두 개도 많이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